이게 무슨 개혁신당이에요, 이게. 이렇게 썩어 자빠진 거를 이준석 의원도 알고도 지금 이러는 건지, 진짜 눈과 귀를, 이준석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눈과 귀를 다 가려서 이준석이 몰라서 저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김철근 사무총장은 황운하 대표가 해임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본인이 면담을 해서, 대표가, 얘기를 들어보면 대표가 면담을 해서 이제 다른 보직이나 이런 부분, 거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뭐, 버럭 화를 내고 그냥 나가버렸다고. 나가버렸다고. 그래서, 저희는 다 듣기로는 스스로가 직을 던지고 나간 걸로,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임하고. 그러니까 그 밑에 가장 측근이었던 조직 부총장도 나도 사임한다. 그리고 언론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홍보, 뭐, 전략기획 부총장, 조직부총장 전부 다 허은하가 해임했다. 이렇게 또 거짓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무처도 그렇고, 당원들이 왜 멀쩡하게 일하는 사무총장 하나 자르려고 부총장까지 다 잘랐나 이랬거든요. 근데 그 전략기획 부총장은 어제도 김철근 룸사롱 술값 대납 사건으로 뭐 고소하겠다고 지금 나왔는데 양심 선언을 했는데, 그분은 김철근의 등살에 못 이겨서 저한테도 고백한 게 있거든요. 이 당은 김철근이 장악한 당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김철근 눈에 들지 않으면 공평한 공정한 농공행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김철근 씨는 공정한 논쟁을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아니, 저 민주당에서 정치를 배웠는데, 뭐 정치 개혁이나 뭐 이런 거 불가능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제 김철근이 오히려 이준석보다도 당을 더 깊이 장악하니까 김철근 밑에 일하는 밑에 사람들 못 견딘다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제 이상했었는데 그 상무부총장인가가 뭔가 뭐 술값 가지고 뭐 폭로했더만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사람은 호나 쪽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원래는 김철근이 발탁해가지고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내가 너를 부총장으로 추천해서 해줬으니 뭐 술값 정도는 당연히 내야 된다는 자기 부하처럼 전형적인 옛날 민주당이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제가 그 당헌 당규 개정하면서 부총장을 앞으로 사무총장이 추천을 못하고 최고위원들이 추천해서 당대표가 임명하는 걸로 당헌 당규 수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거 총장의 권한을 빼는 너무 권한이 막강하니까 모든 인사에 관련된 관계에 대해서는 직원을 뽑고 해임하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당협위원장 세우고 그다음에 특위위원장 하나 세우고 뭐 이런 것들까지도 모든 인사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하니까 김철근 손에서 모든 조직이 놀아나니까 결국은 이번에 허은하 대표 측근들이 전부 다 돌아섰다고 얘기하는 게 허은하가 임명한 뭐 예를 들면 보좌역도 돌아서가 지금 허은하를 공격하고, 왜냐면 허은하는 자기 사람을 임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 다 이준석 사람이나 김철근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자기 사람들을 임명하는 걸 다 권한을 이번에 많이 뺐는데 그 당헌 당규를 이제 직접적으로 촉발된 게, 이번 사태가 촉발된 게 당헌 당규를 최고위원들이 땅땅 두드려 가지고 논의해서 의결을 했거든요. 확정을 지었는데 그 당헌 당규를 몰래 당대표 몰래 얘들이 손을 댔다는 거 아니에요. 당 사무처에서. 근데 자기들이 하는 말은 사유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사무처 직원이나 당원 누구나 당헌 당규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참 거짓말인 게 뭐냐면 거기에 또 이준석은 흥분해가지고 이준석 의원이 사유서 보니까 허은하가 잘못했지 사무처 직원이나 김철근이 잘못한 게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세요. 우리가 최고위원들이 확정을 했어요. 당헌 당규를. 그러니까 다 이제 완성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당의 당헌 당규를 확정해야 되는데 얘들이 확정본이라 갖고 왔어. 근데 대표가 뒤적뒤적 일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총 한 100페이지 좀 더 되는데 대표가 직접 차장금한 A4지 2장, 2장 분량이 원래 최고위원들이 의결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 얘들이 고쳐놨고, 그것도 앞에 예를 들면 이게 의견입니다. 사무처 직원들이 봤을 때 이거는 최고위원들이 의견했어도 의결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현실에 좀 안 맞고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지들이 똑같은 색깔로 고쳐가 대표한테 내밀어 사인을 했으면 인마들이 저기 마음대로 대표한테 허락도 안 받고 최고위원들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고친 내용으로 도장 찍고 사인해서 당헌 당규가 확정될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건 공문서 위조예요. 그렇잖아. 내가 이 법조인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럼 문서 위조지 그게. 공문서인지 사문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서 위조이기 때문에 사법 처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놓고 지금 이준석 의원을 위시해서 김철근 총장하고 전부 다 사유서로 한 장 올려가지고 당원은 누구나
당헌 당규를 고칠 수 있도록 건의할 수 있다. 그게 뭐 잘못됐는데 허나 저게 갑자기 발작해가 저렇다. 근데 그 두 장 고친 게 전부 다 사무총장의 권한을 다시 돌리는 내용으로 바꿔놨다는 거예요. 강화시키는 걸로. 예. 원래 근데 사무총장의 권한을 정상화시키는 거는 그 안은 최고위에서 통과가 됐나요? 통과됐죠. 통과됐어. 그럼 그 천하람 이기인도 다 통과했나요? 아니, 그렇죠. 그 내용은 있잖아요. 만약에 원내의원들이 좀 바쁘고 하니까 천하람이나 이주영 의원이 만약에 일찍 가버리거나 안 오거나 이러면 의결 정족수가 안 되잖아요. 이건 의결 정족수에서 의결이 돼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은 의결 정족수가 안 되기 때문에 다음 회의로 넘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우리가 문구 하나까지 검토해서 다 결재를 해가지고 확정을 했는데 토의에서 그거를 사무처 직원이 마음대로 손대가지고 해놓고 들이밀고 대표한테 뭘 고쳤다고 어느 부분을 손댔다고 얘기도 안 하고 나중에 도둑질하다 걸렸으니까 사유상을 제출해가지고 나 원래 그 훔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만져보려고 했던 거야 라고 하면 범죄가 안 됩니까? 이런 게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사무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노조가 나서가지고 허은아에 대해서 성명서 발표하고 한 장 내가 안 되니까 두 장 내고 끝까지 하고 지금 보세요. 쟤네들이 그 노조위원장을 위시해서 방에 모여가지고 국민들이 돈 세금과 당원들이 낸 당비를 가지고 이런 밀실에 모여가지고 야 누구야 희재야 니 저기 펜코 아이디 만들었어? 어디 뭐 정치 갤러리 뭐 만들었어? 야 허은아 옛날에 사업할 때 보니까 그 사업체의 별점이 아주 엉망이 돼. 그거 올려. 그걸로 테러해.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 내부에 있는 사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걸 녹음을 해가지고 넘긴 거거든 우리한테. 그러니까 얘들이 딱 걸리니까 그거 드루킹 아니에요. 그리고 게시판 당원 게시판에도 지금 현재 쟤들이 장악해가 대표는 글을 못 올리게 하고 지들이 그 당원 게시판에 그 베스트 글이라고 메인에 뜨는 거는 지들이 조정해 올리고 자기가 불리한 내용은 심지어 이번 사건 전에도 김철근 비판하고 이런 내용은 한 명이 대구까지 와가 내한테 제보했어. 이거를 녹취를 그냥 보내면 이게 혹시나 정보통신법 위반 걸릴까 싶어서 내 앞에서 틀어주더라고. 그 당 사무처 직원이 김철근 사무총장에 대해서 불리하게 썼던 내용은 지우라고. 왜 이렇게 썼냐고 협박하고 지우고. 이게 무슨 개혁신당이에요 이게. 이렇게 썩어 자빠진 거를 이준석 의원도 알고도 지금 이러는 건지. 진짜 눈과 귀를 이준석 주변에 있는 나쁜 사람들이 눈과 귀를 다 가려서 이준석이 몰라서 저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지만 모르면 무능이고 알고도 저러면 사악한 거지. 뭐 비열한 제가 거. 볼 땐 다 알고 이준석이 총괄 작전을 쓰는 것 같은데 뭐 자기가 무슨 국힘당 때 당했다라는 거를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아마 더 세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쟁점은 당원 소환제로 지금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그 소환이 내가 저기 우리 제보 받은 게 오늘 소환을 시작한 모양이에요. 웹사이트 만들어가. 제보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다 까지는 못하고요. 왜냐면 법정에서 자료로 써야 될 최악의 경우 법정에서 자료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정말 엉터리인 게 우리 당헌 당규 그 당헌 7조에 보면 당대표하고 선출직 최고위원을 소환하려면 딱 세 가지가 문제가 될 때 법령을 위반했든지 당헌 당규를 위반했든지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돼서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뭐 치산받든지 이 정도 급이 돼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보세요. 지금 그 김철근 같은 경우에 뭐 룸사롱을 갔다는 거 술값을 누가 내든 말았든 간에 이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감싸면서 대표를 내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동안 사무처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봐도 이 당원 소환에 해당되지 않아요. 저도 지금 당원 소환 대상이라고 제대로 올렸는데 그게 중에 뭐가 있냐면 최고위원 동료 최고위원 그 이긴 최고위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최고위원에 대해서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했다. 그걸 사무처 직원들한테 내가 포근했다. 협박했다. 근데 사무처 직원 드루킹 했잖아요. 드루킹 했고 그 다음에 공문서 위조했잖아. 그리고 어제 배임했고 이거 빨리 고발해가 대표 보고 처벌하러 간 게 무슨 협박이야. 그게 무슨 포근이야. 그리고 이긴 최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얘기하는데 어제 직책 당비를 안 냈다고 내가 지적을 했더니만 왜냐면 우리 당은 석 달 안 내면 경고장을 받아요. 득달같이 저한테도 경고장을 보내더라고요. 보내고 넉 달을 안 내면 그때부터 자격이 정지되거든요. 자격 박탈이라고 돼 있어 정확하게는.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하니 어제 총무국에서 당 게시판 제일 높은 데다가 이기는 1월 3일 날 자기들이 공문 보내가 1월 5일 다 냈다. 이것만 또 올렸더라고.
제가 여기서 다시 이 매체를 빌려서 말씀드리면, 제가 허위사실 유포했으면 고소하세요. 제가 그 문제는 좀 지저분한 문제라 더 이상 얘기하기 싫어서 그렇지, 자신 있으면 고소하세요. 그럼 내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테니까. 근데 그 당원 소환 문제에 대해서 그 형식적으로도 그 당대표 직인이 뭐 찍혀 있어야 된다, 지금 그런 논쟁도 있나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여건이 안 되면 당대표가 선언을 안 하면 당원 소환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정당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당비를 내지만은 아마 개혁신당은 원내 정당이어서 아마 국민 세금이 좀 들어갈 거예요, 직원들이. 그래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대신에 선관위가 많이 개입하는, 이제 미국하고 비교한 거는데, 선관위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은요, 당대표 직인이 들어와야지만 맞아,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당대표 직인을, 그것 때문에 그 직인을 뺏고 들고 도망가고, 아마 기억날 겁니다. 옛날에 김무성이. 맞아. 그 직인이 옥세가 그래가지고, 선관위는 그게 안 찍혀 있으면 못 움직이거든요. 뭐, 아무리 뭐라 그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허은하 당대표 직인이 안 찍혀 있으면은 밖에서 뭘 어떻게 해서도 꼼짝 못하는,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본인들도 그걸 알아요. 본인들도 제가 어제 최고위원회 할 때도 천하람 의원 보고 당신 변호사 아니냐. 변호사 법 잘 알잖아. 법 잘 알면 맨날 페이스북에다가 저기 허은하 대표 까는 내용, 협박하는 내용 쓰고, 그 다음에 뭐 안 되면 뭐 내용 증명을 저 사람들이 보낸 적은 없지만 세상 천지에 못난 사람들이 하는 게 내용 증명. 그 다음에 뭐 유권 해석했다고 변호사잖아요. 법무법인에 뭐 자문 받았다고 흔들면서 협박하는 건데, 당신 그럴 필요 없이 허은하 대표가 인사했던 부분, 정책위 의장을 교체했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다 가처분 신청하면 되잖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하면 긴급하게 법원에서 개입해서 허은하가 당헌 당규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바로 정지시키거든요. 그거 안 하잖아. 그래놓고 나중에는 뒤로서는 협상할 여지가 있다. 대화하자 그러고. 아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조금만 유리하고 조금만 앞서 있으면 지금 세력으로 몰아가지고 그냥 한 방에 허은하 머리채를 잡고라도 끄집어내지. 경찰 동원해서라도 허은하를 끄집어내죠. 170호에서. 근데 못 끄집어낸 이유가 있다고. 법을 하면 자기들 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웹사이트 만들어가 이준석 의원도 그걸 아니까 그걸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10%, 20%의 당원이 동의하면 뭐 이 성립이 되고 어쩌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랬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보라고. 그게 되는가? 허은하 대표가 그 성립이 안 된다고 하면 끝나는 거고, 자기들이랑 가처분 신청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내가 볼 때 한 2주 안에 판결 났는데, 그때 지면 자기들이 이제 얼마나 엉터리였다는 게 다 드러나니까 그건 법원 판결은 안 받고 이걸로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오늘 이 투표, 저기, 그 사인 들어가, 웹사이트 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얼마나 엉터리 사례가 많은지 나중에 내가 공개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엉터리야, 지금. 아니, 근데 막 이준석은 몰라더라도 저 천하람이나 이긴 이런 사람들은, 김철근은 좀 뒤로 물리자 이런 얘기도 못하네, 그 사람들은? 아니, 내가 그 얘기 했어요. 원래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제가 뭐라냐면 대표하고 얘기해서 우리가 양보 좀 하자. 이대로는 도저히 당이 이게 진짜 빠개질 것 같으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 저쪽에다가 사무총장 임명권을 너희들이 임명해라 넘길게. 대신 김철근만은 좀 하지 말고, 너 그 측근들 중에 왜 김철근만 있나? 이준석 의원의 뜻을 충실히 따라서 선거를 치룰 수 있는 사무총장을 추천하면 그냥 우리가 내줄게. 부총장 3명 우리가 임명하고 그렇게 해서 가자고 얘기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김철근인데 뭐.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이준석 의원을 향해서 도대체 김철근한테 약점을 어떻게 얼마만큼 잡혔기 때문에 죽었다 깨어나도 김철근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렇게 언론에 갈 때마다 떠들잖아. 지금 제목이 그랬는데, 이준석, 명태균, 김철근. 이걸 뗄 수가 없는 사이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라는 건 아까 말한 대로, 임명권자의 손발이니까, 예를 들면 허은하 대표가 양보를 해주면, 이준석 대표의 손발을 충실하게 했으면 안 치면 되는 거거든. 근데도 죽었다 깨도 김철근이야 되고, 김철근이 돈을 만져야 된다. 난 자꾸 명태균이 떠오르는데, 이대로 가다간 이준석 대표는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 생명 유지할 수 있겠어,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바닥 드러나가지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정돈을 한다 했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정답은 김철균만 아니면은 다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쪽에 허은하 대표 입장에서. 그렇죠. 우리는 뭐 허은하 대표가 김철근 사무총장한테 원체 많이 시달린 것 같아요. 뭐 진짜 나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난 뭐 우리 당은 여성 남성 구분하면 바로 뜨는 당인데, 첫 번째 우리가 비공개 회의 때 제가 외국에 있는 바람에 못 나갔는데 그 녹취록을 이제 위임장을 써놓고 갔기 때문에 녹취록을 들었는데,
진짜 내가 그때 내가 천하람을 다시 봤어요. 아, 이 사람은 그래도 이준석하고 달리 좀 이렇게 좀 무게감도 있고 점잖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그 녹취록을 들으면서 야, 이거 다 까지면 천하람 앞으로 정치하겠나? 대한민국에서 이런 생각이 내 들었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 자기들끼리의 내부 권력 투쟁에 안 끼려고 하다가 야, 이거는 이제는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얘들이 해도 너무하는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참전을 했어요. 허은하 대표를 처음부터 내가 도운 것도 아니고 알지도 못했던. 잘 몰랐지. 그랬 따지면 천하람하고는 방송을 도리어 했었고 이준석 의원하고 더 가까웠죠. 허은하는 뭐 얼굴도 몰랐고 이름도 잘 몰랐고 방송 통해서 한두 번 들어본 게 다인데, 근데 보니까 나름 허은하는 저기 대표 생활을 하면서 이준석 의원을 눈치 보면서 맞추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 중간중간에 여기서 다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그 목리를 부리고 우리를 봤을 때 꼬장을 부리고 있잖아요. 시어머니 짓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내가 오죽하면 제가 그 대표한테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보세요. 권력은 국민하고 직접 상대해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았을 때 본인이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당신 대표된 거 하나도 안 부럽다. 나는 국민한테 직접 받은 최고위원 작은 권력이지만 이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있지만 당신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해. 하고 싶은 정치도 못해. 인사 하나도 마음대로 못 하잖아. 내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난 하나도 안 부럽다. 그러니까 막 자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 그 당신이 초래한 내용 아니냐. 당신이 이준석 이름 팔아가지고 됐으니까 감사해야지 이러고 나도 놀렸다고. 근데 최근은 진짜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오죽하면 조폭이라 그랬겠어. 원래 김철근 씨가 저 박상천 밑에서 정치할 때도 사실 조폭 기질이 있었는데 아직도 못 고치고 지금. 그건 맞아요. 자기도 술 먹고 내하고 전략부총장 놓고 의견이 달라가 내한테 밤에 술 먹고 전화 와가지고 협박을 하더구만. 반말 까고 한번 해보자고 막 이러고 내가 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내가 그랬지. 왜냐면 얘들 다 녹음하니까. 그래서 나도 반말하고 같이 욕하면 분명히 그걸 그 본말이 전도될 걸 알았기 때문에 옆에 왜냐면 우리 측근들 다 들었거든. 그때 대구 있을 때 전화를 받았고 방송 마치고 모여가 술 먹을 텐데 우리도. 근데 스피커폰을 난 잘하는 게 스피커폰 정인이라도 갖고 하려고. 내가 아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내가 그랬지.